신중년이 재취업 과정에서 처음 마주치는 난관이 바로 입사지원서 작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입사지원서는 인재 선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입니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입사지원서는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지 양식의 개인정보와 학력, 자격증 정보, 경력사항만 정리해서 제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콘텐츠 중심으로 진화하여 구체적인 경력과 역량을 기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 명료할수록 인사 담당자의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경력기간이 길수록 내용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긴 세월 쌓아온 내공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기업은 범용형 인재를 선호하고 스펙을 중시하였지만 지금은 적합한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 역량 중심으로 채용 과정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전 직장에서 어떤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여 어떻게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대하여 구체화시켜서 어필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경력이 긴 사람보다 핵심 역량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한 사람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력직은 신입사원과 달리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장 경력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여할 부분, 즉 충성도에 대한 어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목표하는 기업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인재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력서는 보통 3페이지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는 1페이지 정도로 작성합니다. 경력직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적으나 기업에서 원하는 형식 내에서 반드시 내용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특히 내용을 작성할 때 자기 입장보다는 지원하는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하며 또한 강조할 부분이 많으면 역효과가 나므로 강조할 부분을 미리 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평소 말이나 글 쓰는 습관에도 유의해야 하고 한국어 표준문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 약 30년간 근무하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기업이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필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 우대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뒤 그에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 회사에 대한 최근 뉴스와 사업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가장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력 기술서는 단순히 경력을 나열하기보다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긴 경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해결했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도 관련 업계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전문성을 어필하세요. 핵심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 그리고 근거 있는 성과 위주의 결과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싫어하는 경력 기술서는 지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을 담은 경력 기술서, 다른 사람의 경력 기술서를 모방한 것, 산만하고 거창하게 꾸며낸 내용을 담은 경력 기술서,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내용만 언급한 경력 기술서,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 경력 기술서입니다. 경력 기술서를 작성한 후 꼼꼼하게 리뷰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입사지원서가 필수 경쟁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